여러분 안녕. 오늘은 2021학년도 수능 다형 14번부터 21번까지 남아있는 선택형 문항 풀어볼게요. 이 4점짜리 문항들을 잘 풀어주셔야 수능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천천히 따라오세요. Let's go! 자, 14번 보시면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함수 주어져 있고요. 시각 T는 3에서 T는 K까지 움직인 거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는 게 문제인데,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움직인 거리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알고 계시면 금방 풀리는 문제예요. 자, 그럼 가볼게요. 일단 우리가 움직인 거리는 3에서 K까지라고 했고요. 그리고 속도 함수를 절대값을 씌워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분을 해주면 움직인 거리가 나오는데 그 값이 25다라고 주어진 거죠, 지금. 자, 그럼 주어진 VT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2t-6 이렇게 대입이 되고요. 자, 2t-6의 절대값을 벗겨져 나와야 되는데 얘는 3,0을 지나죠. 그래서 t축이 있다면 3,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2, 양수기 때문에 이런 직선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3에서 K까지, 근데 K는 3보다 크다라고 문제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3에서 K까지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절대값이 그대로 벗겨져서 2t-6으로 나온다는 거죠. 자, 만약에 범위 내에서 0보다 작은 범위가 존재한다면 그 범위는 따로 떼서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 나오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걸 적분을 해주시면 2t는 적분하면 t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t 이렇게 나오고요. 3에서 k까지 되겠죠. 그래서 윗끝 집어넣으시고 빼기 아래끝 집어넣으시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25 이항하셔가지고 정리해 주시면 k제곱 마이너스 6k 마이너스 16 나올까요? 그래서 k에 대한 2차 방정식이에요. 그러면 11, 28에 16 하니까 마이너스 k 플러스 2, k 마이너스 8인 0. 따라서 k 값은 8 또는 마이너스 2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아까 k는 3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k값은 8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움직인 거리를 아시면 되는데요. 잠깐 정리하고 갈게요. 우리 미분과 적분에 활용해서 속도와 가속도 위치 관계에 대해서 배웠었죠. 자, 일단 위치 함수를 우리가 x라고 한다면 내가 움직이는 그 시각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x는 시각 t에 대한 함수예요. 그래서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시면 그러면 속도 v 함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속도를 또 다시 미분을 해주시면 가속도 함수가 나와요. 자, 그런데 이 미분과 적분은 서로 역과정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가속도를 거꾸로 적분을 하시면 속도가 나오고요. 속도를 적분을 하시면 위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 위치를 한번 구해볼게요. 위치 x를. 일단 내가 t0 시각에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t0에서 t까지 위치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 t초 후에 그러면 속도를 적분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좀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으셔야 되는 건 나의 처음 위치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처음 위치를 여기다가 더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x0는 처음 위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치의 변화량. 자, 시각이 A에서 B까지 변화할 때 나의 위치는 얼마만큼 변했느냐라는 건 A에서 B까지 속도를 이렇게 적분하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방금 문제에서 풀었던 움직인 거리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위치와 움직인 거리를 조금 구별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 수직선상 원점에 제가 이렇게 서 있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런데 1초 뒤에 제가 오른쪽으로 3만큼 갔어요. 그리고 1초 그 뒤에 1초 뒤에는 좀 더 빨리 달려가지고 왼쪽으로 7만큼 갔다고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나의 위치는 2초 후에 나의 위치는
플러스 3만큼 갔다가 왼쪽으로 7만큼 갔기 때문에 둘이 그냥 더해주시면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그런데 움직인 거리는 오른쪽으로 간 것도 왼쪽으로 간 것도 둘 다 플러스 취급이 돼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7을 우리가 절대값을 씌워서 플러스로 바꿔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는 10만큼 움직인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즉 움직인 거리는 그 방향성을 배제하고 보기 때문에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을까요? 자, 이번엔 15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세 학생을 포함한 6명의 학생이 있는데 원모양 탁자에 앉힌다. 아, 원순열의 수를 활용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A와 B는 이웃하고 B, C는 이웃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런 경우의 수 문제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자, 이런 경우는 주어진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그런 한 상황을 먼저 떠올리셔요. 떠올리신 다음에 그런 상황이 총 몇 개가 있는지를 따지시면 좀 더 쉬운 접근이 가능하실 거예요. 자,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한 상황을 좀 떠올려 볼게요. 우선은 A와 B가 이웃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A가 여기 앉았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B는 A의 왼쪽, 오른쪽 둘 중 하나에 앉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편의상 A의 왼쪽에 B가 앉는 경우, 이 경우를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A의 왼쪽에 B가 앉는 경우. 그러면 A와 B가 이렇게 짝꿍이 돼서 앉아있기 때문에 한 명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5명. 5명을 원순열 돌리는 것과 같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원순열의 수는 n-1팩 이렇게 구하기 때문에 4팩 나오죠. 그래서 4, 3, 2, 24개 나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B와 C는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B와 C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서 1번에서 빼주면 되겠죠. 그럼 이 그림상에서는 C가 여기 앉으면 이웃하는 거죠. 그러면 A, B, C를 한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을 해준다면 1명, 2명, 3명, 4명 결국에는 4명을 원순열 돌리는 거더라. 자, 원순열의 수는 n-1팩이기 때문에 3팩, 즉 3, 2, 1 그래서 6가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과 같은 상황이려면 경우의 수가 24에서 6을 빼준 18가지 나오겠죠. 자, 그런데 이 18가지에서 끝나는 걸까요? 네, 그렇죠. 방금 이 경우는 A의 왼쪽에 B가 앉았을 경우예요. 그런데 A의 오른쪽에 B가 앉는 경우, 이 경우도 있겠죠.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위에서 구한 18가지가 똑같이 나올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경우의 수는 18가지인 경우가 총 2개가 있기 때문에 36가지다 라고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 나옵니다. 자, 지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원순열의 수를 좀 아셔야 되는데요. 잠시 원순열 정리하고 갈게요. 자, 얘는 회전해서 일치하는 걸 같은 걸로 보는 거거든요. 자, 바람개비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원탁도 뭐 있지만 이런 바람개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색깔을 칠하는데요. A 색깔, B 색깔, C 색깔 이렇게 칠하나 A, B, C 혹은 A, B, C 이렇게 칠하나 이 세 가지는 회전해서 같기 때문에 같은 경우예요. 그러면 원순열의 수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같은 경우로 회전해서 같은 경우를 생각해서 나눠주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총 3개를 우리가 색칠하는 방법의 수는 3팩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3가지가 같기 때문에 3으로 나눠주면 결국에는 2팩이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혹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나는 A 색깔을 먼저 색칠하고 나서 생각할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개를 먼저 고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 주시면
A의 왼쪽 오른쪽은 다른 색깔이 칠해지는 거죠. 다. 그렇기 때문에 A를 제외한 나머지 색을 칠하는 경우의 수는 2팩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에는 원순열의 수가 똑같이 2팩으로 나오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쉬운 아이디어가 뭔지를 고르셔서 그 아이디어대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N개를 원탁에 앉히는 경우의 수 생각을 하신다면 첫 번째 아이디어처럼 회전해서 같은 경우를 제외한다 라고 생각하면 전체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n팩인데 그 중에 같은 경우가 n가지가 있기 때문에 n-1팩이라고 나오고요. 혹은 나는 하나를 고정할 거야 라고 하신다면 나머지 n-1개의 자리가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녀석들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 n-1팩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n개를 원탁에 앉힌 경우의 수는 n-1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남자 3명, 여자 3명 있습니다. 원탁에 앉히는 경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여자끼리 이웃해서 앉는 경우 해볼까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이런 경우는 여자 3분을 이렇게 앉혀요. 그래서 이 여자 3명을 한 덩어리로 먼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4명을 원탁에 앉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4-1팩, 즉 3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자들 사이에서는 순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여성들이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그 안에서 3팩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3팩 곱하기 3팩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여성들과 남성들을 교대로 앉히는 경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일단 남자들한테 먼저 앉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들이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이렇게 앉겠죠. 그죠? 그래서 남성들이 앉는 경우의 수는 3명을 원탁에 앉히니까 3-1팩, 즉 2팩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성들한테 앉으라고 마음에 드는 자리에 앉으라고 했어요. 그럼 이렇게 3개가 남죠. 이 3개는 모두 다 다른 자리죠. 그래서 3팩 이렇게 되겠죠. 결국에는 2팩 곱하기 3팩이 됩니다. 자, 이번 세 번째. 만약에 남자 3명 중에 한 명이 우식이라는 애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여자 3명 중에 한 명이 유미라는 애가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식이와 유미가 마주보도록 앉아보자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 우식이가 앉고요. 유미가 이렇게 앉아요. 자, 이렇게 마주 봤죠. 그죠? 자, 그럼 남는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4개 있어요. 이 4개는 모두 다 다른 자리죠. 따라서 4명만 우리가 순서 있게 나열하면 되기 때문에 4팩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예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좀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1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X 범위가 주어져 있고 삼각방정식, 모든 해의 합은 하니까 이 삼각방정식을 푸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보시면 사인과 코사인이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사인이나 코사인으로 둘 중 하나만 남도록 조작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보니까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x라는 걸 우리는 마이너스 사인 x와 같다라고 배웠었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x를 여기다가 대신 집어넣어 줘야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풀어볼게요. 자, 4 사인 제곱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x 집어넣어 주시면 플러스 4 사인 x 마이너스 3은 0 나오겠죠. 자, 인수분해 할게요. 2는 4, 1, 3은 3. 크로스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 사인 x 마이너스 1, 이 사인 x 플러스 3은 0. 따라서 사인 x는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런데 sin x 값은 모든 x에 대해서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인 값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은 될 수가 없고 2분의 1인 그런 값만 우리가 따져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x 범위가 0과 4파이 사이라고 했기 때문에 4파이까지 그려볼게요. 자, y축 있고요. 여기 x축 있습니다. 자, 우리 sin x 그래프는 이렇게 넘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0에서 4파이까지만 그려볼게요. 자, 여기 2파이고요. 여기 3파이고요. 여기가 파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y는 2분의 1이라는 거는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y는 2분의 1. 그래서 sin 값이 2분의 1이 되는 x 값은 여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자, 4개를 모두 구해볼 건데 일단 여기 첫 번째 x값은 2분의 파이보다 90도보다 작으면서 sin 값이 2분의 1 되는 녀석이에요. 뭐죠? 그렇죠. 30도, 즉 우리 호도법으로 생각하면 6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6분의 파이. 자, 그런데 이 간격과 이 간격은 같아요. 그래서 파이보다 작은 쪽에는 파이 빼기 6분의 파이 하면 6분의 5파이 됩니다. 자, 이 간격도 마찬가지로 같기 때문에 2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 하면 6분의 13파이 되고요. 자, 이 간격도 같기 때문에 3파이 빼기 6분의 파이 하면 6분의 17파이 나옵니다. 따라서 x값은 6분의 파이 또는 6분의 5파이 또는 6분의 13파이 또는 6분의 17파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모든 해의 합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녀석들을 모두 다 더해주시면 파이, 5파이 하니까 6파이 나오겠네요. 6파이. 됐나요? 잠시 물 좀 마실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y는 sin x 그래프를 그릴 줄 알고 또 아까 맨 처음에 우리가 출발했을 때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x가 마이너스 sin x라는 거 그걸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일단 y는 sin x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자, 이 함수는요.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시면 y축이 있고 여기 x축이 있고 넘실 이런 식으로 넘실 되는 그런 함수예요. 자, 그래서 여기가 2파이, 여기가 4파이 이렇게 나가고요. 최대값 1이고 최소값 -1인 이런 함수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정의역부터 가볼게요. 정의역은 실수 전체가 되겠죠. 모든 실수. 자, 두 번째 치역. 치역은 y의 범위입니다. y 값이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 이렇게 되겠죠. 자, 세 번째는 얘가 제일 중요한 특징 주기가 2파이인 주기함수다라는 거. 자, 문제에서 주기함수다라고 주어지면 좋은데요. 수식으로 주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주기함수는 fx가 모든 x에 대해서 fx가 fx 플러스 p 이런 식으로 나올 때 그럴 때 주기함수라고 하거든요. 그때 이 p 값이 주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삼각함수 같은 경우는 이 p 주기가 2파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함수는 그래프만 봐도 원점 대칭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함수다라고 하는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원점 대칭이다라고 주어지면 좋은데 문제에서는 마이너스 x의 함수값과 x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차이가 나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최대값은 1이고요. 최소값은 -1이다 이런 거. 그래서 이 특징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 문제를 풀 때 선생님이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x는 어떻게 바뀌나요? 라고 했을 때 바로 대답이 나오지 않는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혹은 난 분명히 외웠는데 시험 때 긴장을 해서 까먹은 친구들도 있겠죠. 그래서 저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해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먼저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얘는 너무 쉬워요. 삼각형, 직각삼각형 하나만 그리시면 되는데 이 각도를 세타라고 한다면 이 남은 각도는 90도에서 세타를 빼기 때문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죠. 자, 그럼 가볼게요. 첫 번째,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해볼게요. 그러면 그림상에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요 각도에 대해서 사인 값은 예분의 예 이렇게 구하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세타 입장에서는 코사인 값이에요. 코사인 세타. 됐나요? 자, 두 번째,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에서 코사인 값은 예분의 예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는 우리 세타 입장에서는 사인 값이에요. 그래서 사인 세타와 같더라. 자, 세 번째는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데요. 자, 탄젠트는 예분의 예 이렇게 나오죠. 여기 세타 입장에서는 높이분의 밑변 되기 때문에 탄젠트 세타의 역수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를 계산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요. 1번에서 세타 대신에 마세타를 집어넣으면 플러스 세타가 되죠. 그래서 여기 세타 대신에 코사인 마세타를 집어넣어줘요. 그런데 코사인 마세타는 코사인 세타와 같죠. 그래서 이 값은 코사인 세타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를 계산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세타 대신에 마세타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죠. 그래서 방금 우리가 문제 풀 때 이걸 활용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탄젠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이것도 탄젠트 세타 대신에 마세타 집어넣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분의 1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분의 1이다 라고 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특징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7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17번 보시면 두 다항함수 fx, gx가 있고요. 다항함수고 그 다음에 이 조건과 이 조건을 만족하고 hx가 f랑 g랑 곱한 거고 h'영은 했습니다. 자, 우리가 국어나 영어 문제 풀 때도 지문보다는 문제를 먼저 보고 문제에서 뭘 구하고자 하는 거냐라고 묻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문으로 돌아가죠.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구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먼저 살펴보면 그 조건을 어떻게 다뤄야 될까 그 방향성이 좀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h'0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h'x를 먼저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h는 곱의 미분법이라서 하나씩 f 먼저 미분, 그 다음에 f 그대로 g 미분 이렇게 됩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h'0은 f'0, g0 더하기 f0, g'0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선생님이 살짝 표시를 해 줄게요. 이 색으로 할까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알아보기 쉽도록 지금 살짝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을 볼 건데, 자, 보시면요. 첫 번째 조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이 분수가 수렴하네요. 그런데 분모 x는 0으로 가죠. 따라서 분자도 0으로 가야 해 라는 게 미정계수법입니다. 그래서 일단 1번 조건에서 알 수 있는 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분자인 fx 더하기 gx 얘의 극한값도 0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f랑 g는 다항함수, 즉 연속이기 때문에 이 좌변의 극한값은 x에다가 0을 집어넣은 함수값과 같겠죠. 그래서 f0 더하기 g0은 0이다 라는 식이 하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구하고자 했던 걸 보시면 f'0과 g'0도 구해야 되죠. 그래서 프라임을 구해야 된다?
그러면 미분계수의 정의를 좀 활용해 봐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1번 조건에서 지금 주어진 게 3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 더하기 gx 그 다음에 여기가 x였죠. 근데 우리가 미분계수를 구하기 위해서 요 분자에다가 빼기 f0 더하기 g0을 이렇게 빼줘도 되겠죠. 왜냐면 f0 더하기 g0은 0이라고 바로 위에서 구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해요. fx 더하기 gx 자체를 내가 kx 뭐 이렇게 놓는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f0 더하기 g0이라는 건 kx에다가 x에 0을 집어넣은 거니까 k0이란 말이죠. 그러면 kx 빼기 k0인의 분자가, 그럼 분모는 x 빼기 0으로 써주시면 x 빼기 0분의 kx 빼기 k0이고 리미트 x는 0으로 간다 라고 나오죠. 그래서 결국에는 얘는 k 프라임 0을 뜻합니다. 자, 근데 kx를 미분해서 0을 집어넣어주면 f 프라임 0 더하기 g 프라임 0 나오죠. 따라서 다시 쓰자면 f 프라임 0 더하기 g 프라임 0은 3이다 라고 해서 식이 하나 나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2번 조건 한번 볼게요. 2번 조건도 보시면요. 분수가 수렴하고 분모가 x가 0으로 가기 때문에 얘 0으로 가요. 따라서 분자도 0으로 가라는 게 미정계수법이죠. 즉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 더하기 3 이게 0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f가 다항함수 즉 연속이기 때문에 x에 0을 집어넣어 주시면 f0 더하기 3은 0이다. 따라서 f0 값은 마3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아까 여기 위에서 구했던 f0이 여기 이 식에서 f0이 마3이기 때문에 g0 값은 3이다 라고 구해지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미분계수를 또 이용해 볼 거예요. 자, 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자, 보시면 fx 더하기 3 되어 있죠. 주어진 조건에서. 그런데 이 더하기 3을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빼기 3으로 써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x, gx 그대로 갑니다. 자, 이 값이 2고요. 자, 이걸 우리가 조작을 좀 해볼게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자, 여기서 이 마이너스 3 대신에 f0을 여기다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fx 빼기 f0 나오죠. 분자가 fx 빼기 f0이네? 그럼 미분계수 정의상 분모가 x 빼기 0이 오면 돼. 즉 x가 오면 돼. 그래서 위 식과 같아지려면 gx분의 1을 이렇게 옆에서 곱해주시기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 나왔습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 빼기 0분의 fx 빼기 f0이라는 건 f 프라임 0으로 수렴을 하고요. 그 다음에 gx분의 1이라는 건 x에다 0 집어넣어 주시면 g 0분의 1이죠. 그런데 g0이 아까 3이었기 때문에 3분의 1 f 프라임 0 나옵니다. 따라서 f 프라임 0은 3이 6 나옵니다. 자, 그런데 아까 1번에서 f 프라임 0 더하기 g 프라임 0은 3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f 프라임 0에 6을 집어넣어 주시면 g 프라임 0은 마3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가볼게요. 지금 아까 파랑 색깔 여기 있죠. 이걸 구해야 되는데 f'0이 6이고요. 그 다음에 g0은 3이고요. f0은 마3이고요. g'0은 마3입니다. 그래서 6, 3, 18 더하기 3, 3은 9 해주시면 27 나오겠네요. 그래서 답은 1번 됩니다. 자, 지금 문제를 푸셨는데요. 이게 사실상 미분계수 정의, 미정계수법, 고배미분법 이런 것들을 알고 나면 크게 어려울 것은 없으나 문제가 조금 복잡해 보이는 것만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우리가 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을 좀 정리하고 갈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미정계수법. 이 뭐였는지 떠올려 볼게요. 자, 첫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 이 분수가 수렴합니다. 어디론가 수렴해요. 그런데 x가 a로 갈 때 분모가 0으로 간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분자도 0으로 가라는 게 첫 번째 미정계수법이에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활용을 했었죠. 자, 두 번째는 거꾸로 갑니다. a로 갈 때 gx분의 fx가 마찬가지로 어디론가 수렴하는데 이번에 거꾸로 분자가 먼저 0으로 가요. 자, 그러면 분모도 0으로 가라는 건데 자, 이 경우는 여러분들이 증명을 해보시면요. 이 알파 값이 분모가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이 알파는 영한인 수가 되어야 됩니다. 나요? 자, 그래서 미정계수법 정리했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고배미분법 또 아셔야 되죠. 자, 첫 번째 y는 fx, gx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y'은 하나씩 미분, f 먼저 미분하고 그 다음에 g를 미분하자 이런 겁니다. 자, 만약에 여기 hx까지 곱해진다면 그때도 하나하나씩 f'x, gx, hx 그 다음에 fx, g'x, hx 그 다음에 fx, gx, h'x 이렇게 하나씩 미분해서 더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는 y가 fx 함수가 n번 곱해진 거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미분을 하면 우리가 미분은 기본적으로 내리고 깎고 내리고 깎고 하죠. 그래서 n 내리고 fx 하나 깎고 그 다음에 속미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배미분법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미분계수 정의하셔야 되겠죠. 자, 미분계수는 다른 말로 순간 변화율이에요. 순간 변화율. 자, 이거는 또 뭐냐면 평균 변화율의 극한입니다. 자, 그래서 정의대로 한번 써보자면 A에서의 미분계수를 F'A라고 표시를 하고요. 평균 변화율은 X-A분의 fx 빼기 fa 이런 식으로 나타내지는데 이때 극한을 취하는 거죠. A를 X로 쭉 당겨오는 겁니다. 자, 혹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빼기 FA 이런 걸로도 우리가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자, 이 두 개에서 특징을 보시면 x 같고요. a 같습니다. 그리고 x는 a로 갈 때, 즉 분모가 0 되는 그 범위가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a 같고요. 여기 h 같아야 합니다. h는 0으로 가야 돼요. 자, 이걸 왜 따지냐면 네, 잠시 전화가 와서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이 미분계수의 예를 들어서 한 문제 풀어볼게요. F'E가 3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랬을 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 E-H 빼기 F E 플러스 EH 뭐 이런 거 해볼까요? 그래서 요 값을 구해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분자에 빼기 FE 더하기 FE 이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얘랑 얘를 묶고요. 그 다음에 얘랑 얘를 묶어요. 자, 다시 써볼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e-h 빼기 fe 묶고요. 그 다음에 빼기 앞으로 빼시고 리미트 나눠줄게요. 그 다음에 h분의 f e 플러스 eh 빼기 fe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 주시면 아까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똑같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h이기 때문에 여기도 마이너스 h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를 곱해줘야 되고요. 여기도 이 똑같고 여기가 2h이기 때문에 여기도 2h 와야 되고 이 앞에다가 곱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주면 마이너스 있고요. 요 수가
F'2가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 곱하기 나오고 마찬가지로 요 극한값이 F'2가 됩니다. 자, 결국에는 구하라는 게 마이너스 3 곱하기 F'2 되겠죠. 그래서 F'2가 3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9 하고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번엔 18번 가보도록 할게요. A의 범위가 주어지고 Y는 1이 두 곡선과 만나는 점을 AB, Y는 마일이 만나는 점을 CD라고 했을 때 그느드 문제다라고 합니다. 자, 일단 주어진 문제가 좀 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로그 함수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에 좀 더 길게끔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원점 있고요. 일단 y는 로그 a의 x를 구할 건데 밑이 a예요. a는 0과 1 사이 범위에 있죠. 그래서 1,0을 지나면서 감소하는 그래프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y는 로그 a의 x. 자, 선생님이 지금 펜슬이 아직 익숙치가 않아서 좀 삐뚤빼뚤해도 그건 감안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로그 4a의 x를 그릴 건데 지금 밑이 4a예요. 그래서 4a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 주어진 조건에서 4를 곱해주시면 1, 4a, 여기는 4 이렇게 나오죠. 결국에는 4a 범위는 1보다 큰 수입니다. 그래서 1,0을 지나면서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형태를 띄어요. 로그 4a의 x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y는 1이 두 곡선과 만나는 점을 AB라고 한대요. 그래서 y는 1 그려주시고요. 차례대로 여기가 A고 여기가 B구나 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y는 마일이 곡선과 만나는 점 했어요. 그래서 y는 마일 그려주시고 차례대로 여기가 C, 여기가 D 이렇게 된다네요. 됐죠? 자, 그럼 이제 기억부터 가볼게요. 선분 AB를 1대4로 외분하는 점. 자, 우리 외분점 구하려면 A와 B의 좌표를 구해줘야겠죠? 자, 일단 A는 로그 A의 X, 이 함수값이 1이 되는 X값, 즉 X는 A 나오죠? 그래서 A의 좌표는 A,1 됩니다. 자, 그 다음에 B는 로그 4A의 X, 이게 1이 되는 x값, 따라서 x는 4a 나옵니다. 그래서 b의 좌표는 4a,1 나오죠. 자, 그럼 보실게요. a,1과 4a,1을 1대4로 외분하는 점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 외분점 구하는 공식 n-n, n-n 분의 자, 크로스 4a 빼기 크로스 4a 크로스 1 빼기 크로스 4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계산해 주시면 0,1 나옵니다. 그래서 기억은 딩동댕 되겠죠. 자, 이번에는 니은 볼게요. 사각형 ABCD가 자 ABCD 연결하면 이렇게 사각형이 나오긴 합니다. 이게 직사각형이 돼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보세요. A와 AB 선분이 지금 X축과 평행하기 때문에 AD는 Y축과 평행해야 돼요. 그 말은 즉슨 A의 X좌표와 D의 X좌표가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D의 X좌표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니은 가실게요. D라는 점은 로그 4a의 x 이 함수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점이죠. 그래서 x는 4a의 마이너스 1제곱, 즉 4a분의 1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따라서 a와 4a분의 1이 같아야 되겠죠. 자, 이걸 풀어주시면 a 제곱이 4분의 1이기 때문에 a는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A의 범위가 4분의 1과 1 사이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아닌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딩동댕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디귿 한번 풀어볼게요. 선분 AB 길이와 CD 길이를 구해야 돼요. 자, 선분 AB 길이는 나옵니다. 4A 빼기 A.
그래서 3a 이렇게 되죠. CD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D는 방금 니은에서 구했어요. D의 좌표는 4a분의 1, 마 1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C의 좌표를 구해야 되겠죠. C는 로그 a의 x 이게 마이너스 1이 되는 점. 그래서 x는 a의 마이너스 1제곱 즉 a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C의 좌표는 a분의 1, 마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CD의 길이는 a분의 1에서 4a분의 1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4a분의 3 나옵니다. 즉 디귿의 조건대로라면 3a가 4a분의 3보다 작아요. 자, 이 부등식 풀게요. 양변에 3을 나눠주시면 양수로 나누니까 부등호 방향 그대로고 a를 또 곱해주시면 a도 양수이기 때문에 a제곱은 4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거 풀어주시면 a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1 사이인데 문제 조건에서 a는 4분의 1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최종적인 a의 범위는 4분의 1 그리고 2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디귿에서 a가 2분의 1과 1 사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디귿 안녕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그느드 문제는요. 지금 이 문제에서처럼 기역과 니은을 풀다가 보면 디귿을 풀 때 필요한 소스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디귿이 잘 뭔지 모르겠어 라고 하면 기역 니은에서 뭘 구했었지를 살펴보시다 보면 방향성이 보일 때도 있으니까 그 점을 유념해 주시고 이 문제와 관련된 그런 것들 몇 가지 정리하고 갈게요.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외분점, 내분점 구할 줄 알아야 되겠죠. 자, 너무 쉽습니다. x1, y1, 그 다음에 x2, y2가 있었을 때 m 대 n으로 첫 번째 내분점, 내분하는 점 구해라 라고 한다면 m 플러스 n, m 플러스 n 분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크로스 mx2 다음에 크로스 플러스 nx1 나오고요. 크로스 my2 더하기 크로스 ny1 이렇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외분점. 외분점은요. 위 식에서 플러스만 마이너스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mx2 빼기 nx1 my2 빼기 ny1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분점, 외분점 구하는 공식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로그 함수 정리하고 갈까요? 우리가 이 문제를 품에 있어서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했었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y는 ax 라는 지수함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수함수는요. 1대1 대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자, 우리 역함수 어떻게 구했냐면 x와 y의 자리를 바꾸고 y는 이라고 수정을 해서 써주죠. 그래서 y는 로그 a의 x가 됩니다. 결국에는 로그 함수는 지수함수의 역함수인데요. 역함수의 특징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함수를 그린 후에 우리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지수함수도 및 a가 0과 1 사이 범위에 있을 때 그리고 1보다 큰 범위에 있을 때 두 가지로 나눴기 때문에 로그 함수도 두 개로 나눠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프부터 그려보시면요. x축, y축, y축. 자, 지수함수부터 그려볼게요. 밑이 0과 1 사이 범위는 0,1을 지나면서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게 그려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로그 함수는 이거에 대해서 대칭이게 그려주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y는 로그 ax. 자, 마찬가지로 a가 1보다 큰 범위에서는 지수함수가 이렇게 그려져요. y는 ax 0,1 지나죠. 자, 그랬을 때 y는 x
x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y는 x. 이거에 대해서 대칭이게 그려주시면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서 y는 로그 a의 x,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자, 각각에 대해서 한번 특징을 좀 살펴보면요. 일단 정의역은 x의 범위인데 x는 0보다 크게 나오죠. 자, 그리고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정의역 똑같아요. 자, 치역은 실수 전체가 되죠. 이 경우도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1번과 2번의 가장 큰 특징은 1번은 x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y값은 감소하는 그런 감소하는 그래프예요. 자, 지금 2번 같은 경우는 x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y값도 증가하는 증가함수 그래프예요. 그리고 이 로그 함수는 1,0을 항상 지납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 자, 그리고 점근선이 있어요. 점근선은 y축입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를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셔서 이런 특징들을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19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9번 보시면요. 주어진 조건, 확률 변수 x는 평균과 표준편차 이렇게 따르는 정규분포고 y는 평균과 표준편차가 이런 정규분포다. 그랬을 때 이 조건을 만족할 때 이걸 구해라 라고 했네요. 그리고 표준정규분포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주어진 조건에서 내가 먼저 하기 쉬운 건 이 조건을 활용하는 건데요. 자, 이 값 먼저 우리가 구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오른쪽에다가 쓸게요. P 4 이상 8 이하. 자, 이 확률을 우리가 계산할 건데 표준화를 시켜요. 그러면 4 빼기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 이렇게 계산하죠. 그리고 x는 표준화 변수 z가 되고요. 8 빼기 평균 표준 편차 3 이렇게 나옵니다. 자,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3분의 4 이상 0 이하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y가 8 이상일 확률 구해볼게요. y가 8 이상일 확률. 자, 마찬가지로 표준화 시키면 y는 z가 되고요. 그 다음에 8 빼기 평균 m 표준 편차 시그마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둘을 더했을 때 2분의 1이 나온다라고 했네요. 자, 우리가 여기서 볼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 0을 기점으로 우리가 대칭이고 이런 종 모양을 띄죠. 그랬을 때 마이너스 3분의 4 이상 0 이하 하면 마이너스 3분의 4가 여기라고 한다면 이 범위를 뜻해요. 자, 여기랑 그 다음에 y가 8보다 큰 범위, 즉 여기서 구한 표준화 변수가 시그마 분의 8-m 이상인 그런 범위를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을 해줄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볼게요. 여기가 0인데 시그마 분의 8-m이 이 음수 쪽에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것보다 큰 범위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절반을 넘어가기 때문에 2분의 1보다 커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값이 양수 쪽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그마 분의 8-m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거보다 큰 범위는 여기가 되겠죠. 자, 지금 보시면 빨강색과 녹색을 더해서 2분의 1이 나온대요. 절반이 나온다는 거죠. 그 말은 이게 0을 기점으로 대칭이기 때문에 이 빨강색을 여기다 색칠해도 되겠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즉,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시그마 분의 8-m 이라는 게 3분의 4가 되면 되겠더라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제 문제는 금방 풀려요.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y가 8 플러스 3분의 2 시그마 이하일 확률을 구해라. 자, 마찬가지로 표준화 시키고요. 8 플러스 3분의 2 시그마 빼기 y의 평균은 m이었고 표준 편차 시그마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 정리해 볼게요.
시그마분의 8-m 플러스 3시그마분의 2시그마, 그래서 3분의 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바로 위에서 시그마분의 8-m이 3분의 4라고 했기 때문에 얘 대신에 3분의 4를 대입해 줄게요. 그러면 pz 3분의 4 더하기 3분의 2. 결국에는 z가 2 이하일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실게요. 지금 이렇게 생기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면 2 이하일 확률인데, 자, 일단은 여기 음수 범위 0.5 있고요. 그 다음에 0과 2 사이 범위는 여기 표에서 0과 2 사이 범위, 그래서 z가 2일 때죠. 그래서 0.4772. 그래서 둘을 더해주시면 0.9772다 라고 해서 4번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표준정규 분포로 바꿔주실 수만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요. 잠시 정리하고 갈게요. 표준 정규 분포. 자,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것들이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는데 그 정규 분포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는 지수함수로 나타내져서 그걸 적분하기에도 굉장히 어렵고 복잡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인 거죠. 일반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영어 점수가 정규 분포를 띄는데 평균이 80점이고 표준 편차가 1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수학은 마찬가지로 정규 분포를 띄는데 평균이 60점이고 표준 편차 10이라고 해볼게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영어 점수는 90점을 맞았고 수학은 80점 맞았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둘을 비교했을 때 원점수상으로는 영어를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상대적인 그런 점수를 생각했을 때는 수학 점수가 더 높은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이게 얼마만큼 더 높은 건가, 이런 게 쉽게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쉽게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표준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x 변수를 표준화를 하게 되는데 그 표준화 변수를 z라고 쓰고요. 이 z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x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어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z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그런 정규 분포를 띄는 거예요. 되셨을까요? 그래서 이 표준화 변수는 이렇게 계산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2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A는 1보다 큰 실수고 fx가 나와 있고요. gx가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도록, 그때 A의 최대값은 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극값이라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극값이란 일단 프라임 값이 0이 되는 그런 x값이 존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x는 알파의 좌우에서 G'의 부호가 바뀌어야 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x는 알파에서 극값이다 라고 하는데 그 값이 하나만 있다 라는 소리죠. 자, 그럼 일단 G를 미분을 좀 해볼게요. 자, G가 x제곱과 요 적분값으로 곱해져 있는데 적분값도 x에 대한 식이기 때문에 곱해미분법 써주시면 x제곱 먼저 미분하면 2x, 그리고 0에서 x까지 ft, dt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x제곱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시면 fx 되고 빼기, 자, 요 뒤에 항도 미분하시면 x제곱 fx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렇게 소거가 돼서 2x 곱하기 0에서 x까지 ft, dt 이렇게 나옵니다. 즉 우리는 g'x가 0이 되는 값을 찾기 위해서는 요 적분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fx의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프상에서의 x축과 이루는 그 넓이와 적분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좀 따져보도록 할게요. 자, x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1, a 이렇게 있습니다. 최고 차계수가
1 양수이기 때문에 3차함수 그래프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y는 fx. 자, 그러면 일단 x가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범위를 좀 나눠서 볼게요. 첫 번째로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여기 0에서 x까지 우리가 적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x가 지금 그림처럼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x에서 0까지 ft dt의 부호를 생각한다면 요 아랫넓이가 윗넓이보다 작아요. 즉 윗넓이가 더 크기 때문에 이 적분값은 0보다 크게 되겠죠. 결국은 0에서 x까지 ft dt라고 한다면 범위가 자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음수가 붙어서 0보다 작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경우는 적분값 곱하기 2x를 해주면 음수 곱하기 음수를 하니까 양수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쭉쭉쭉 가다가 요 아랫넓이와 윗넓이가 같아지는 그런 순간이 존재한다고 해볼게요. 요 알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는 g 프라임 알파가 2알파 곱하기 0에서 알파까지 ft dt 이렇게 되는데 요 적분값이 0이 되니까 g 프라임 알파가 0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극값을 갖는 조건 첫 번째가 성립을 일단 하네요. 자, 그럼 이번엔 x는 알파 좌우에서 g 프라임의 부호가 바뀌는지 볼 건데 방금 전에 했듯이 알파의 오른쪽에 x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g 프라임 x는 2x 곱하기 0에서 x까지 ft dt인데 방금 위에서 요 적분값이 0보다 작다고 했고 2x 값은 x가 0보다 작으니까 0보다 작겠죠. 그래서 둘이 곱해주시면 0보다 큽니다. 자, 그 다음에 알파의 왼쪽을 한번 따져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g'x는 2x 곱하기 0에서 x까지 ft dt인데 자, 만약에 알파보다 작은 범위에 이렇게 x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아래쪽 넓이가 위쪽 넓이보다 더 크게 됩니다. 결국에는 x에서 0까지 ft dt가 0보다 작게 되고 즉 범위를 바꿔주면 0보다 큽니다. 그래서 요 적분값이 0보다 크고요. x는 0보다 작기 때문에 곱해주시면 0보다 작은 값이 나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내용은 g 프라임 알파가 0이 되고 알파의 좌우에서 음수였다가 양수가 되는 부호가 바뀌는 그런 알파가 존재하죠. 따라서 g는 x는 알파에서 그 값을 가집니다. 즉 문제에서 오직 하나의 극값이 존재한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여기 알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벌써 극값이 나왔기 때문에 다른 범위에서는 극값이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걸 유념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 이상 0보다 작다 이렇게 범위에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그래프 다시 그려서 볼게요. 자, 이게 y는 fx 그래프고요. 마 1, 여기가 1, 여기가 a 이렇게 되는데 자, 보시면요. 여기가 0이고 x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x가. 자, 그러면 x에서 0까지 ft dt 요 적분값은 여기니까 0보다 크게 되겠죠. 그죠? 네, 여기 다시 쓸게요. 여기는 0보다 크게 돼요. 결국에는 0에서 x까지 ft dt는 0보다 작습니다. 즉 g'x는 2x 곱하기 0에서 x까지 ft dt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이 값이 0보다 작고 x는 0보다 작으니까 둘이 곱하시면 0보다 커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그 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 값이 존재하지 않는 걸 확인을 했고 자, 이번에는 x의 범위가 0 이상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이 범위에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일단 뭐 1도 포함시켜도 되고요. 그 다음에 x에 0 집어넣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x가 있고
요렇게 y는 fx 그래프 개형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가 0이고요. 여기 정도의 x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넓이가 적분값이 되겠죠. 그래서 0에서 x까지 ft dt 이거는 0보다 크게 되겠죠. 뭐 x가 0이라면 0일 수도 있고요. 따라서 g'x는 2x 곱하기 0에서 x까지 ft dt인데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그런데 0이 되는 경우는 x는 0일 때잖아요. 근데 x는 0을 기점으로 g'의 부호가 이렇게 양수고 여기가 양수라서 바뀌지가 않아요. 결국에는 x는 0에서도 우리가 극값을 갖지 않고 이 범위에서도 극값을 갖지 않는다 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남은 범위에서도 살펴보셔야겠죠. 네 번째, x가 1보다 큰 범위에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그래프 한 번만 더 그려줄게요. y는 fx 이렇게 나와 있고 마 1, 1, a 이렇게 있고요. 0 있습니다. 자, 이 범위에서도 우리가 일단 주목해야 되는 건 극값이 없어야 된다.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극값이 없도록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떤 알파 아까 썼으니까 베타로 쓸까요? 베타라는 녀석이 있어요. 그래서 0에서부터 요 베타까지 적분을 했을 때 요 아래 위 넓이가 같아서 0에서 베타까지 ft dt가 0이 되는 그런 베타가 존재한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가 0이기 때문에 g 프라임 베타도 이 베타 곱하기 0에서 베타까지 ft dt가 되니까 0이 되겠죠. 그러면 이걸 만족을 하고 두 번째 x는 베타의 좌우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베타의 좌를 먼저 생각을 하면 g'x는 2x 곱하기 0에서 x까지 ft dt 이렇게 되는데 베타의 왼쪽에 x가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위쪽 넓이가 더 넓습니다. 요 아래쪽 넓이보다. 그래서 요 값이 0보다 크고요. 요 값도 0보다 크겠죠. 그래서 둘이 곱하면 0보다 큽니다. 자, 그런데 베타의 오른쪽을 생각을 한다면 ft, dt 이렇게 되고요. 오른쪽을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그냥 너무 많이 가지는 말고 한 요 정도 왔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래쪽 넓이가 더 넓어요. 요 그림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경우에 대해서는 요 값은 0보다 큰데 요 값은 0보다 작기 때문에 0보다 작습니다. 이 우는 멀지 않은, 그냥 쉽게 쓸게요. 멀지 않은 우 이런 식으로 쓸게요. 즉 이렇게 프라임 값이 0이고 어떤 녀석의 좌우에서 프라임의 부호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는 그런 순간이 존재하게 되면 이러면 극값이 존재를 하죠. 아이고, 이렇게 되면 극값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극값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베타가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됐나요? 자, 이런 베타가 없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요 아랫범위가 이렇게 프라임의 부호가 바뀌는 그런 녀석이 없어야 된다. 뭐 쉽게 얘기하면 쓸모가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쓸모가 없어야 된다. 결국에는 0에서 a까지 ft dt 요 적분한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음수가 한번 될 수 있는 여지를 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fx 아까 문제에서 주어진 녀석을 대입을 해서 써볼게요. 그러면 0에서 a까지 t 플러스 1, t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t 마이너스 a 요거였네요. 자, 여기 가서 확대해서 쓸게요. 그래서 dt 이게 0 이상이다. 자, 그러면 요 피적분함수리
전개해 주시면 t제곱 마일에다가 t마 a 오니까 t세제곱 마이너스 a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a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적분을 하시면요. 4분의 1 t의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a의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t의 제곱 플러스 at 0에서 a까지 0 이상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윗끝 넣어주시면 4분의 1 a의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a의 4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a의 제곱 플러스 a의 제곱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자,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12분의 1 a의 4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1 a의 제곱 0보다 크거나 같고 a가 0보다 크기 때문에 a 제곱으로 양변 나눌 수 있고요. 마이너스 6 곱할 수 있죠.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6 부등호 방향 바뀝니다. 그래서 a제곱이 6 이하기 때문에 a의 범위는 마이너스 루트 6 이상 루트 6 이하인데 문제 조건에서 a는 1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최종적인 a의 범위는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즉 a의 최대값은 루트 6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풀이 과정도 꽤 길고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데요. 얘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극값이 어떤 때 생기느냐를 잘 따져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그런 개념들을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자, 일단 첫 번째는요. 적분과 미분 사이의 관계입니다. 자, 일단 F가 요 폐구간에서, 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다 라는 조건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A에서 X까지 FT, DT는 X값에 따라서 이 적분값이 바뀌기 때문에 X에 대한 함수예요. 그래서 얘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스몰 fx의 부정적분 중 하나를 라지 fx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라지 fx를 a에서 x까지 적분 이제 넣고 그 다음에 미분을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윗끝 넣고 빼기 아래끝 넣고 얘를 미분을 합니다. 자, 그러면 라지 f 프라임 x가 되고 라지 fa는 상수기 때문에 0으로 날아가요. 그러면 얘를 다시 미분해 줬을 때는 스몰 fx가 나오겠죠. 결국에는 결론을 보시면요. 요 x가 t 자리에 쏙 들어간 형태가 나오더라. 즉, 요 식을 미분하면 fx다라는 거. 요거를 활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었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관건이었던 극값의 정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건데, F가 미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F가 X는 A에서 극값을 갖는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F'A는 0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프라임이 0이라고 해서 극값이다 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반례가 존재하는데요. fx는 x세제곱이라고 놓는다면 미분해서 0을 집어 넣어주시면 0 나오죠. 그러나 얘는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극값을 갖지 않습니다. 나요? 자, 그러면 2번이 여기 성립하려면 즉 f가 미분 가능하고 F'A가 0이에요. 그랬을 때 극값이라면 한 가지 조건이 더 붙어야 돼요. X는 A의 좌우에서 F'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혹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자, 만약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 FA는 극대값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 FA는 극소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문제를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수열 문제인데요. A1에 범위가 나와 있고 가조건, 나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A7은 2고 A25를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제일 건드리기 쉬운 A7은 2다라는 조건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H1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홀수항이기 때문에 나 조건에서 n에다가 3을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A2, A3 빼기 2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얘가 2이기 때문에 따라서 A2, A3은 4다 라고 나오죠. 그러면 A2와 A3을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A2는 따로 구해볼게요. 자, 2는 짝수기 때문에 가조건에다가 n에 1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A2, A1 더하기 1 이렇게 계산을 하고 A3은 홀수항이기 때문에 나조건에 n에 1 집어넣어주시면 A2, A1 빼기 2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A2, A1 공통이죠. 그래서 A2, A1 자체를 X라고 한번 놔볼게요. 그러면 A2는 X 플러스 1이고요. A3는 X-2가 되네요. 그래서 바로 위 조건에다가 요거 대입을 한번 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러면 X 더하기 1, X 빼기 2는 4 나옵니다. 그래서 전개해 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 1, 1, 2, 3은 0, 6 이렇게 되죠. 그래서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은 0이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 또는 3 이렇게 되는데요. x라는 거 자체가 뭐였냐면 아까 위에서 a2 곱하기 a1이었죠. 그러면 a2, a1 값이 주어졌구나.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건 일단 A1의 범위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고 가나 조건을 좀 더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A2AN이 공통이네요. 그래서 이걸 이제 소거하는 방향으로 조금 정돈을 해볼게요. 그러면 가조건에서 A2AN은 AEN 빼기 1 이렇게 이항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나 조건에 대신 집어넣어주면 AEN 플러스 1은 AEN-1 대신 넣고 빼기 2 나오겠죠. 그래서 AEN 빼기 3 이렇게 조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아까 A2, A3 선생님이 형광펜으로 좀 표시를 해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주어진 조건이 AEN 플러스 1은 AEN-3이죠. 즉 짝수와 홀수 사이의 관계인데 아까 A2, A3은 4다라는 조건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n에다가 1 집어넣어 주시면 A3은 A2 빼기 3인데 이 두 식을 연립을 해주면 좋겠죠. 자, 그래서 연립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A2에다가 A3 대신에 A2 빼기 3 넣어주시고 이게 4더라. 그래서 A2의 제곱 빼기 3A2 빼기 4는 0이더라. 1114 마이너스. 그래서 A2 더하기 1 A2 빼기 4는 0 나옵니다. 따라서 A2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4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볼 건데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이 A1의 범위가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핑크색으로 이번에 해볼게요. A2, A1의 값이 이렇게 나와 있었고 A2 값은 이것 또는 이거라고 하니까 이 두 개를 좀 연결 지어서 경우 나눠서 볼게요. 자, 첫 번째 A2, A1이 마이너스 2인 경우를 생각할게요. 그러면 A2가 마이너스 1이라면 A1은 2가 되겠죠. 그리고 A2가 4라면 A1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2, A1이 3일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A2가 마이너스 1이라면 A1은 마이너스 3이 될 거고요. A2가 4라면 그러면 A1은 4분의 3이 되겠죠. 자, 모든 경우 다 따진 건데 이때 주어진 조건에서 A1의 범위는 0과 1 사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0과 1 사이 범위 들어오는 건 얘 아니고 얘 아니고 얘 아니고 요 경우만 되겠네요. 그래서 A1의 값은 4분의 3이고 A2는 4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옆으로 가서 쓸게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A25예요.
자, 25는 홀수기 때문에 나 조건에 n에다가 12를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A2, A12 빼기 2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A2에다가 A12를 또 계산해야 되는데 얘는 가조건에 2, 6은 10이니까 n에다 6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A2, A6 더하기 1 집어넣고 빼기 2 그대로 옵니다. 잠시 정리하고 갈게요. A2의 제곱 A6 더하기 A2 빼기 2 이렇게 되고요. A2 제곱 그대로 써주시고 A6도 구해야 되는데 가조건에 2, 3은 6이니까 n에 3 집어넣어주시면 A2, A3 더하기 1 되고요. 나머지 그대로 이렇게 와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다 구했어요. A2는 4라고 구했으니까 4 집어넣어주시고 A2, A3은 아까 4라고 파랑 색깔 형광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A2는 4고요. 그 다음에 빼기 2입니다. 자, 계산할게요. 4, 4, 16 곱하기 5, 그 다음에 더하기 2. 그러니까 80 더하기 2니까 82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지금 21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크게 어떤 수열의 뭐 특징 이런 것들을 가지고 푼다기보다는 주어진 조건들을 이렇게 저렇게 한번 활용을 해보면서 푸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조금 내가 바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조건들을 좀 조작을 하는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러면 객관식 문항을 다 풀어보았는데요. 아무래도 이 4점짜리 문항들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아셔야 되는 개념들도 함께 정리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또 보시면서 점검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단답형 문제를 우리 또 만나요. 안녕!